데카메론. 가난에 사랑을 잃었으나 해적질부터 온갖 고난 끝에 사랑을 찾는 마르치오. 시칠리아 근처의 리파리라고 부르는 작은 섬의 명문 출신으로 고스탄차라는 대단히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같은 섬에 사는 마르치오 고미토라는 품성이 고상하고 예절 바르고 일솜씨도 좋은 청년이 그녀를 연모했습니다. 처녀 쪽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 뜨거운 정념을 불태우게 되어 그 청년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르치오는 그녀를 아내로 맞으리라 생각하고 사람을 내세워 그녀 부친에게 아내로 삼고 싶다고 제의했으나 부친은 그가 가난해 딸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마르치오는 가난 때문에 거절당한 것에 몹시 격분해 친구들, 친척들과 함께 작은 배에 무장을 하고 부자가 되지 않으면 리파리에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섬을 출발한 후 바버리의 해안에서 해적질을 일삼으며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배는 닥치는 대로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행운의 한도를 깨닫는 분별만 있었어도 운명은 호의적이었을 텐데, 그와 동료들은 부호가 되었는데도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부자가 되려 욕심부리다 어느 날 사라센인들이 탄 배에 습격당했습니다.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동료들과 함께 잡히고 배 안의 물건도 모조리 약탈당했고, 대부분의 동료들은 그들에 의해 목에 줄을 단 채 자루에 넣어져 바다에 던져졌고 배는 침몰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만은 튀니스에 끌려가 감옥에 감금된 뒤 감시당하는 비참한 생활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러는 동안 여러 사람의 입에서 마르투치오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익사했다는 소문이 리파리에 전해졌습니다. 마르투치오가 배로 떠나버린 것을 슬프게 여기던 처녀는 그가 동료들과 죽어버렸다는 말을 듣고 오랫동안 슬퍼한 끝에 자기도 죽어버리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난폭하게 자기 심장에 칼을 꽂아 고통을 느끼면서 죽고 싶진 않았기 때문에 뭔가 색다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집을 빠져나와 항구에 가보니 우연히도 다른 배와 떨어진 곳에 작은 배 한 척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작은 배는 탔던 사람들이 무태 금방 올라갔는지 돛대도 돛도 노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은 노를 저을 줄은 알고 있어 그 작은 배를 타고 노를 저어 앞바다로 나갔고, 돛을 올린 다음 노와 키를 팽개치고 바람 부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짐도 싣고 있지 않았고 키잡이도 없어 작은 배는 바람에 뒤집히거나 바위에 부딪혀 부서져 자신이 바라는 대로 익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망토를 푹 뒤집어 쓰고 울면서 뱃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생각과 달리 폭풍은 일어나지도 않고 알맞은 북풍이 불어와 그녀가 탄 작은 배를 100마일쯤 떨어진 스사라는 거리 근처의 해안에 표착시켰습니다. 처녀는 배 안에 누운 채 무슨 일이 생기든 머리를 들지도 않고 일어날 생각도 안 했으므로 바다 위에 있는 건지 물 위에 있는 건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배가 물가를 향하여 밀려가고 있을 때 한 가난한 여인이 해안에서 고기잡이에 쓰는 그물을 걷고 있었는데, 여인은 작은 배가 돛을 팽팽히 단 채 무틀 향하여 돌진해 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마 어부가 배 안에서 자고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 보니 배에는 아가씨 혼자밖에 타고 있지 않아 여인은 잠들어 있는 처녀에게 여러 번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겨우 그녀를 잠에서 깨웠는데, 옷차림으로 보아 그녀가 그리스도 교도임을 알았으므로 어떻게 이런 작은 배를 타고 이런데 오게 됐느냐고 이탈리아어로 물었습니다. 처녀는 여인이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것을 듣자 풍향이 바뀌어 배가 다시 파리로 되돌아오게 된 것이 아닌가 의아해서 일어나 사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본 기억이 없는 곳이라 여기가 어디냐고 여인에게 물었는데, 여인은 아가씨, 당신은 바버리의 스사 근처에 있는 거예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처녀는 신이 자기를 죽게 하지 않은 것을 슬프게 여기고 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나 아닌가 걱정이 되어 작은 배 곁에 털썩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보자 불쌍해져 진심으로 애원하듯 자기 오막살이에 데려가 달랬고, 마침내 그녀는 어떻게 이곳에 닿게 되었는가를 말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처녀가 아무것도 못 먹었다는 것을 알고 딱딱한 빵이나마 생선과 물을 곁들여 내놓았는데, 자꾸 권하기에 처녀는 조금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스탄차는 이탈리아 말을 쓰는 당신은 어떤 분이냐고 여인에게 물었는데, 자기는 트라파니 사람으로 이름은 카라프레사라고 하며
여기서 그리스도 교도인 어부의 일을 돕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고스탄차는 카라프레사라는 이름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좋은 전조인 듯 여겨졌고 알 수 없는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해 어느새 죽으려는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녀는 자기의 이름과 고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제발 자기의 젊음을 불쌍히 여겨 좋은 지혜를 빌려줘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그 친절한 여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카라프레사는 그 말을 듣자 처녀를 집에 남겨둔 채 곧 해안에 나가 그물을 마저 거두어들인 다음 돌아와 자기 망토로 그녀의 얼굴을 가려주고 스사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인이 그녀를 데려간 나이가 많은 그 부인은 그녀 이야기를 듣자 고스탄차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이마에 키스했고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남자는 하나도 없이 몇 명의 여자들과 살고 있었는데 모두들 명주나 종려입, 가죽 등으로 수예품을 만들고 있었고 고스탄차는 며칠 사이에 만드는 법을 익혀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나 다른 여인들의 마음에 들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얼마 후에는 그 사람들에게서 그 고작 말까지 배우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스사에서 살고 있는 동안 그녀의 마을에서는 모두 그녀가 죽은 줄로만 알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튀니스의 왕은 마리압델라라는 분이었는데 그라나다에 큰 세력을 펴고 있던 한 청년이 튀니스는 자기가 지배해야 할 나라라고 선언하고는 대군을 이끌고 국왕을 쫓아내려고 진격해왔습니다. 이 소문은 옥중에 있던 마르치오 고미토의 귀에도 들려왔는데 이 미개국의 말에 익숙해진 그는 튀니스의 왕이 방전에 열중하고 있다는 말을 듣자 감시하고 있는 옥지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국왕을 배알할 수 있다면 한 가지 진언할 일이 있네. 내 말대로 하면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으리라 믿네. 옥지기가 그 말을 상관에게 전하자 상관은 곧 왕에게 말했고 왕은 마르치오를 데려오도록 명하고 어떤 의견인가 들려달라고 분부했는데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저는 지금까지 티니스에 몇 번 온 일이 있어 그 나라가 싸움을 할 때 어떤 전법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어떤 무기보다도 활과 화살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적에게는 화살이 떨어지고 아군에게는 화살이 충분히 남아있게 되는 그런 방법을 쓴다면 싸움은 폐하의 승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확실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폐하께서 그럴 생각이 있다면 성공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군사들에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가는 줄의 활을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은 줄에 맞는 화살촉과 화살을 만들게 합니다. 이것이 적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알려지면 모든 것이 헛일이 될 테니 극히 비밀리에 만들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올리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의 군사는 자꾸 활을 쏠 테고 폐하의 군사도 활을 쏠 테지요. 그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모자라는 화살을 메울 수 없게 되고 폐하의 군사도 적의 화살을 줍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은 폐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적은 폐하의 화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살이 작아서 지금 쓰고 있는 굵은 줄에는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은 줄은 굵은 화살의 화살을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폐하의 군사는 적의 화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리하여 폐하의 군사는 적이 화살이 모자라 쩔쩔맬 때 충분한 화살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왕은 총명한 분이라 마르치오의 진언을 받아들여 그대로 한 결과 대승리를 거두었고 마르치오는 왕의 마음에 들게 되어 높은 신분에 오름과 동시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곧 온 나라 안에 퍼졌는데 마르투치오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던 고스탄차의 귀에도 마르투치오 고미토가 살아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녀 가슴속에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던 그에 대한 정념이 단번에 세차게 타올라 사라졌던 희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신세를 져온 친절한 부인에게 자기 신상을 모두 털어놓고 모든 것을 이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니 튀니스에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부인은 그녀의 희망을 몹시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함께 튀니스에 갔습니다. 튀니스의 친척 집에 도착하자 친척들은 부인과 고스탄차를 정중히 환영했는데
그녀는 함께 온 카라프레사를 시켜 마르치오가 소문대로 진짜 살아있는지 알아보러 보냈습니다. 그녀는 곧 돌아와 실제로 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소문대로 훌륭한 인물이 되어 있더라고 전해주었는데 부인은 마르투치오에게 연인인 고스탄차가 와 있다는 것을 알리려고 마르투치오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투치오님, 당신의 타인한 사람이 리파리에 와서 저희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밀히 당신께 여쭐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부탁으로 남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제가 직접 전갈하러 왔습니다. 마르치오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함께 부인 집으로 갔는데 고스탄차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기뻐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아 두 팔을 벌리고 달려들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하여 연인을 만난 기쁨과 과거의 수많은 불행과 불운에 대한 회상 같은 것들이 한데 뒤엉켜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마르치오도 그녀를 본 순간 너무나 놀라 한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다 제정신을 되찾은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스탄차, 그대는 살아 있었단 말이요? 꽤 오래전에 바다에서 실종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그 뒤로 아무런 소식도 없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지.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정하게 그녀를 껴안고 키스를 했는데 고스탄차는 지금까지의 일을 모두 이야기하며 친절한 귀부인으로부터 친딸처럼 사랑을 받으며 별 걱정 없이 지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이 여러 가지 이야기 꽃을 피웠는데 마르치오는 왕에게 가서 자신과 그녀의 신변에 일어난 사건을 모두 털어놓고 허락해 준다면 종교의 규율을 좇아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 이야기에 몹시 놀랐는데 처녀를 불러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시켜 확인한 다음에 참으로 그대는 훌륭한 남편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많은 값진 선물을 가져오게 해서 절반은 그녀에게, 절반은 마르투치오에게 나눠주고 둘의 생각대로 하도록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마르치오는 고스탄차를 맡아주었던 귀부인에게 경의를 표하고 친절한 대우에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한 다음 많은 선물을 했고 부인은 그들의 행복을 빌며 고스탄차의 눈물 속에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한 다음 카라프레사와 함께 배를 타고 순풍에 돛을 달고 리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리파리에서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대환영을 받았는데 마르투치오는 그녀와 결혼해 성대한 피로연을 베풀고 그 후 그녀와 함께 평화롭게 그리고 오랫동안 서로의 사랑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데카메론은 가난의 사랑을 잃었으나 해적질부터 온갖 고난 끝에 사랑을 찾는 마르치오 이야기였습니다.